유튜브인들 안녕하십니까. 해외축구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가 많진 않죠. 6경기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해축은 조합을 드렸어요. 경기가 12경기 정도 있었기 때문에 주력 부주력을 드렸습니다. 파르마 언더, 우디 언더, 유벤 마인 이렇게 해서 드렸는데 오늘은 아마 로또 조합만 드리지 않을까 싶어. 6경기 정도면은 주력 부주력 주면은 사실상 다 주는 거라서 그냥 로또로 그냥 싹 쓸어버리는, 조선해버리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다음 주 일정은 모르겠는데 또 이제 휴식기 끝나면 또 열심히 또 축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만 보시는 분들만 계시기도 하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멤버십은 원하시는 분들 한해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멤버십부터 못 찾으신다 싶으면 아래 댓글 보시면 있습니다. 아요. 6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C 밀란 대 엘라스부터 가도록 할게요. 2위 대 18위인데 AC 밀란은 슈퍼컵에서 직접 나폴리한테 아쉽게 졌고 리그에서는 사솔로랑 무승부를 하면서 살짝 주춤, 살짝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엘라스는 2연승, 피오렌티아랑 아탈란타를 잡으면서 2연승, 깜짝 2연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C 밀란 홈 성적이 워낙 좋아서 엘라스가 감당이 가능한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밀란 같은 경우는 뭐 결장자가 레앙, 공격수 레앙, 그 다음에 수비수 가비야, 이 정도 아웃이라 플리시치 있으니까 AC 밀란이 어느 정도 또 공격적인 모습 보일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엘라스 같은 경우는 수비수의 넬손이 아닌 위인 벨갈리, 국대 차출로 안 나오고 프레세, 주전 수비수 2명 정도 결장 예정이라서, 근데 뭐 저 정도는 괜찮다. 그래서 엘라스 입장에서는 최근 상승세라 충분히 해볼만 하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AC 밀란이 좋아 보이는 거는 맞아요. 연승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AC 밀란 마인승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C 밀란 마인승 보고 싶고요. 어노바 같은 경우는 음, 마인승 마언 마언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요 보험으로 햄무 갈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번 시즌 맞대결이 밀란이 2승이긴 하지만 1대0 두 경기라 또 1대0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엘라스가 역배? 뭐 띄울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것도 AC 밀란도 푹 쉬고 경기하는 거라 그렇게 밀리지 않다. 썬더랜드 대 리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에서 썬더랜드는 어마무시한 팀이죠. 리즈도 근데 최근 4경기 연속 무패로 상승세 끌어올리고 있어요. 벌리만 강등당하게 생겼죠. 썬더랜드는 직전 이제 브라이턴 원정에서는 빵대빵, 홈에서는 뉴캐슬을 잡으면서 2연속 무패고요. 리즈 같은 경우는 4연속 무패. 직전 크펠 상대로도 4대1 잡고요. 브렌트퍼브, 리버풀무, 첼시 승 하면서 최근에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리즈도 잡은 팀들이 사실 리버풀랑은 3대3 하고 첼시는 3대1 잡고, 크펠도 그렇게 만만한 팀은 아닌데 4대1 잡은 모습 보면 좀 좋다. 하지만 썬더랜드의 이제 홈이 5승 3무 0패로 홈에서만큼은 워낙 좋고 리즈는 원정이 좋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 시즌은요 두 팀이 2부였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즌은
리즈가 1승 1무로 리즈가 리드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 1군의 폼만 놓고 보면 썬더랜드가 좋은데 리즈가 4대가 좀 썬더랜드랑 잘 맞기 때문에 썬더랜드는 긴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썬더랜드는 결장자가 이제 수비수의 만다바, 미드필더 사디키, 공격수의 탈비, 탈바 요 정도 국대 차출 다 국대 차출입니다. 국대 차출로 요 정도 안 나올 예정이고요. 리즈 같은 경우는 계속 안 나오는 롱스태프 안 나오고 공격수의 은매차 GTD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즈가 충분히 비빌만한 매치업이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길 수도 있다라는 매치업이기도 해요. 왜냐면 썬더랜드는 어느 정도 결장자가 있고 리즈가 또 그런 것도 있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역배를 썬더랜드가 저는 올 시즌 전 경기 홈 무패를 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배당이면 리즈 승을 한번 때릴만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4대도 좀 맞고 보험은 아무래도 무승부 보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 저는 리즈 승을 한번 리즈 폼이 좋아서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레모네 대 나폴리. 크레모네 12위 나폴리 4위. 크레모네는 직접 라치오랑도 무승부하고 토리노한테 1대0 지고 그다음 나폴리는 슈퍼컵에서 이제 AC 밀란 잡고 볼로냐 잡고 나폴리 잘합니다. 우승했죠. 우승 때려버렸습니다. 우승한 걸로 아는데 그죠? 그죠? 우승을 했습니다. 나폴리의 폼이 좋아요. AC 밀란 잡고 볼로냐 잡고 근데 리그에서는 이제 마지막 경기가 우디네세한테 1대0으로 진 그런 아쉬운 경기 내용을 좀 보여주긴 했다. 하지만 여전히 폼은 좋고요. 나폴리 뭐 원정 성적도 구리지 않고 크레모네 홈도 원정이랑 비슷하고요. 체력적인 면도 뭐 나폴리 4일 쉬고 5일 쉬고 경기하는 거라 4, 5일 쉬고 경기하는 거라 나쁘지 않고요. 체력적으로도요. 크레모네는 다 나와요. 나폴리는 원래 안 나오는 애들 안 나오죠. 안기사 그다음에 올리베이라 뭐 이 정도? 뭐 배우케마, 뭐 길모 이런 애들은 안 나온 지가 5경기, 6경기 됐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배우케마도 있으면 좋은데 안 나온 지가 오래돼서 그래서 안기사 없이도 참 경기를 잘 풀어가요. 나폴리 입장에서는 슈퍼컵에서 보여줬던 경기는 네레스가 또 멀티골 넣고 네레스 그래서 지금 폼이 좋아서 근데 크레모네도 그렇게 또 좌밥팀은 또 아니기 때문에 고민 살짝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 나폴리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마인보다는 좀 햄무 쪽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나폴리 승 햄무 언더 보험은 따로 안 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크펠 대 토트넘. 이야 재밌겠죠. 크펠 같은 경우는 9위 토트넘 14위고요. 저번 시즌은 크펠이 2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크펠은 직접 리그컵에서 아스널이랑 무승부를 했고 리그는 아까 말했듯이 리즈한테 4대1로 개털려 버렸습니다. 근데 크펠도 최근에 리그로 보면은 조금 주춤해요. 토트넘도 직접 리버풀한테 지고 그다음에 노팅엄한테 지고 경기 기복이 쩔어요. 브렌트퍼는 또 막 2대0 잡고 이런 거 보면은 어라 할 정도로 신기하고요. 그래서 크펠 같은 경우는 홈 성적 나쁘지 않는데 지금 2연패이긴 하고 토트넘은 원정 성적이 홈 성적보다는 좀 더 좋은 특이합니다. 그래서 크펠 같은 경우는 결장자가 수비수 리차즈 무노즈는 계속 안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뭐 공격수에 이미 국대 차출된 사르 안 나오고 다이치 햄스트링 부상으로 안 나와서 살짝
조금 빈틈의 실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토트넘 같은 경우는 직전에 퇴장당한 로메로, 그 다음 사르, 그 다음에 시몬스 이렇게 안 나옵니다. 원래 안 나오는 뭐 우도기 이런 애들은 말할 필요는 없긴 하죠. 그래서 대충 보면 토트넘이 할만은 한 것 같은데 상성도 조금 밀리고 좀 애매해요. 두 팀 다 조금 최근에 기복이 조금 보여주는 팀들이라 뭘 봐야 될지가 조금 애매하긴 해. 근데 무승부 같은 거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뭔가 한 팀이 좀 치우치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 토트넘이 사실 리버풀 전에 레드카드를 2명을 받았지만 경기 내용은 봐줄만 했거든요. 노팅엄전은 봐줄만 하진 못했고요. 토트넘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잘하다가도 좀 그렇고. 커펠은 오히려 최근 폼 보면 아스널이랑 또 이제 리그컵 무승부한 거 보면은 또 그게 좀 있긴 한데 깜냥이 있긴 해서 조금 고민이스럽네요.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음, 한 3초 정도만 고민을 하자면요. 저는요. 음, 저는 말이에요. 크펠승 가겠습니다. 고민을 좀 했는데요. 크펠승 보겠고요. 오바 보고 싶어요. 크펠이 이기면요. 이기면은 만승 할 것 같아. 이기면. 그래서 아싸리 무승부는 없다고 보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토트넘 승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보험 토트 승. 그러니까 저는 무승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은 토트넘 승을 보겠고, 무는 안 나올 것 같다. 두 팀 특성상. 그다음에 볼로냐 대 사스올로. 볼로냐는 7위, 사스 11위고요. 저번 시즌 만난 적 없죠. 볼로냐는 슈퍼컵 아쉽게 인테를 꺾고 올라왔는데 아쉽게도 나폴리한테 슈퍼컵을 내줬고, 리그는 뭐 잘 유벤한테 1대0 지긴 했지만 잘 나가는 편이고요. 물론 최근에 좀 주춤하긴 하지만 유벤한테 지고 라치오랑 무승부하고 크레모네한테 지고, 사솔로는 토리노한테 지고 AC 밀란은 무승부하고. 사스도 참 애매해요 보면은. 볼로냐 같은 경우는 홈 성적 나쁘지 않고요. 사솔로도 원정 성적이 나쁘진 않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볼로냐 결정자는 원래 안 나오는 키퍼 그만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격수에 이제 캄비아기, 사실 뭐 중요한 선발 라인업은 아니라서 벤치 라인업이라 주전 벤치 왔다 갔다 하는 친구라 올 시즌에 나름 잘해줘서 주전을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질병으로 아웃이고, 사스올로는 원래 안 나오는 베라르디 말고는 다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볼로냐가 오늘도 승리 못하면 4경기 연속 승리 없어서 슬슬 승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하게 돼서 볼로냐 승 쪽으로 좀 보고 싶고요. 볼로 승 보고 싶고, 언어바는 언더 보고 싶고요. 핸디가 조금 궁금해요. 사스올로 저는요, 핸디는요, AC 밀란 원정에서 2골. 골은 잘 넣는데 일단 언더이기 때문에 저는 햄물 보겠습니다. 블로가 한 골도 안 먹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아탈란타 대 인테르. 어려운 경기죠. 이것도 마지막 경기인데
아탈란타 9위, 인테르 1위고요. 아탈란타도 지금 2연승 달리고 있고요. 인테르는 슈퍼컵 아쉽게 탈락했고 리그에서는 제노아 잡으면서 3연승. 인테르도 3연승, AC 밀란한테 진 거 말고는 3연승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탈란타 홈 성적 홈에서 1패밖에 없습니다. 홈에서 3승 4무 1패로 1패밖에 없고 인테르 원정은 5승 2패 무승부가 없어요. 저번 시즌은 인테르가 3번 만나서 슈퍼컵 포함 3번 만나서 3승 2대0 2대0 4대0. 사실 인테르가 아탈 상대로 상성이 상당히 좋아요. 맞대결 10경기 보면요 아탈 기준 0승 2무 8패입니다. 최근 10경기 동안 이긴 적이 없어요. 아탈란타가 마지막으로 인테르한테 승리했던 날이 2018년입니다. 11월 11일 이게 마지막 승리. 무승부는 그래도 근근히 했지만 마지막 승리는 무려 7년 전이다. 그만큼 인테르한테 많이 약하고요. 애초에 무승부 자체도 엄청 오래됐어. 2022년이 마지막 무승부. 그 이후로는요 그냥 다 인테르가 이겨서 인테르가 지금 사실상 마지막 무승부 제외하면요 8연승입니다 지금. 근데 무승부 끼면요 무승부 끼면은 10연승이죠. 맞대결 10연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탈란타가 이게 상성이 약해서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탈란타는 결장자가 일단 수비수의 짐시티, 그 다음에 코수누, 공격수의 미드필더의 벨라노바, 공격수 루크먼 이 정도 안 나옵니다. 주전급 수비가 2명이 안 나오고요. 짐시티까지 안 나오면 미드도 주전 미드 1명 안 나오고 루크먼도 주전급으로 쓸 수 있지만 공격수는 많아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탈란타가 일단 수비가 좀 불안하고 인테르 같은 경우는 다 나와요. 심지어 원래 안 나오는 애들 말고요. 둠프라이스, 아체르비 이런 애들 안 나온 지 세 다섯 경기 정도 됐으니까 3-5경기 더 됐죠. 거의 한 5에서 7경기 안 나왔으니까 얘네 빼고는 다 나옵니다. 미드진도 다 나오고요. 공격수도 라우타로, 튀랑 등등 다 나와요. 보니가 안 나오긴 하는데 보니는 벤치 멤버라 벤치에서 쏠쏠하게 해주는 역할이긴 하지만 이렇게 빼고는 인테르가 사실상 풀 라인업이라 이게 인테르를 안 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무조건 인테르 가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리고 인테르가 올 시즌 리그 1위긴 하지만 조금 애매해요. 뭔가 압도적 1위 이런 느낌은 아니라서 아탈란타가 사고 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저는요 일단 인테르 승 보고 싶고요. 당연히 인테르 승이 더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은 좋아 보이고요. 그리즈맨유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어바 같은 경우는 언더 보고 싶고요. 저는 승패는요 인테르가 이기면 만승할 것 같습니다. 2대0. 근데 사고를 치면은 아탈란타 이기진 못하겠고요. 무승부 정도 봐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원래 경기가 많이 없으면요 보험을 많이 적어드리고요. 경기가 10경기 이상이면은 보험을 거의 안 적습니다. 한두 경기만 적어요. 하지만 6경기이기 때문에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안 적은 경기도 있긴 한데 이렇게 해서 6경기 끝이 나고요. 20분이면 끝나네요. 여기까지 봐주신 유튜브 분들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아리가또 감사하겠습니다. 멤버십은 필요하신 분들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까지 6경기 끝이 났고요. 다음 주에 봅시다. 감사합니다. 스테이 업.